이게 의혹 제기가 다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아, 물론이죠. 예, 그리고 네. 오늘이요. 네.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아들 부당 인사 개입에 개입했다. 그러면서 그 문준용 군의 뭐 파슨스 동료다. 그래갖고 우리 대선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죠. 예, 대선 마지막에 한 번 보도된 게 아니고 모든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기정사실화하면서 공격한 파슨스 동료의 녹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가 조작됐다는 걸 국민의당 스스로가 인정하고 오늘 사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혹이 뭐 완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시진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대선 기간 중에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공당의 문제 제기가 허위임이 밝혀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또 이념 편향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논문 표절 외에 그 이런저런 또 뭐 통합진보당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논문 표절과 이념 편향 논란. 일단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요. 논문 표절의 정도에 대해서 권위 있는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청문위원이 되면요. 그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럼 이제 그 수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이 내정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인지에 비춰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논문 표절은 누구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대에서 이게 경미한 논문 표절이다. 윤리적으로 문제될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하나의 자료로 같이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대에서 논문에 대해서 어떤 그게 부적절한 것이지 위법하진 않다라고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경미하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이 부적절하지 그것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한 것인데 그 평가는 뭐냐면은 1992년에 했던 그 이 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것이고 그 반면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이 서울대 검증센터가 본인 이 만들기 이전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김 후보자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982년에 대학교 그 교수가 된 이후에 지금 한 35년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그 석사 박사학위 논문 이외에는 사실 논문이 한 두세 편밖에 안 된다고 해요. 굉장히 펜이 무거웠다 이런 언론의 평도 있었는 것 같은데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170곳 정도가 통으로 편집돼서 사실상 통으로 표절했다라는 정도의 어떤 평가를 듣고 있고 이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사실 아직까지는 의혹이죠. 예, 그와 같은 평가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2005년이었습니까? 김병준 전 부총리에 대해서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그 당시 교수 노조의 위원장이셨던 이 김상곤 후보자가 김 부총리에 대해서 논문 표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로 그 취임했다가 한 18일 정도 만에 퇴임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김 부총리, 김병준 부총리의 어떤 낙마했을 정도의 어떤 위법과 이번에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의 어떤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비교 형량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 스스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